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5월입니다. 5월 첫 번째 주말인데 이번 5월달과 6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하나의 요건이 또 추가가 되게 되는데,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바로 29일날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 골자는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자, 이게 지금도 이미 DSR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 초과주택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거나 아니면 연소득이 8천만 원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이 신용대출을 1억이 넘어갈 때 이 DSR 적용을 받거든요. 40%. 근데 이러한 기준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하는 이유는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어하겠다는 것인데, 건강한 금융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계층 간의 사다리가 또 끊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자본이 적은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 자금을 쓰거나 사업할 때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 자금이 없는 분들이 대출을 활용하겠죠. 근데 이런 대출을 축소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리고 장점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이 규제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7월 이전이 마지막 사다리를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이후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낮은 그레이드의 집을 살 수밖에 없게 이 자본 레버리지 자체가 축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여유가 된다면 빨리 포지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치가 몰고 올 수 있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자, 먼저 이 가계금융 규제 강화,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끌을 해봐야 7월 이전에 빌릴 수 있는 금액보다 줄어든다. 자, 7월부터 6억이 넘는 주택, 6억 초과 주택이죠. 추가 주택은 DSR 40% 적용. 그러니까 9억 초과부터 적용하던 것을 6억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오늘의 내용 전부 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도 감액되고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바로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금융 2억 이상 대출 DSR 40% 적용하고요. 그리고 23년부터는 1억 이상이게 되면, 1억 이상 대출을 하게 되면 이 DSR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차원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강하게 관리하면 장점은 뭘까요? 이 부실한 부채가 발생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락론자가 얘기하는 부채가 급증하고 이 부실한 부채가 무너지면서 집값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폭락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DSR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중심은 DSR입니다. 자, 이게 대출 심사할 때 그 빌리시는 분의 모든 금융권 대출, 그러니까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빌리는 것까지 모든 이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그 사람의 소득에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과한지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40% 규제를 해서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소득 부분을 보고 나서. 자, 그래서
영끌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영끌이라는 표현할 때는 주담대도 활용하고 신용대출까지 다 끼고 나서 매수를 하는 걸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두 부분이 모두 다 옥죄어지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자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6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 밑에 있는 주택을 살 때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6억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그 아파트가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뭐 6억 안 넘는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서민 아파트, 서울 안에서도 외곽 지역 서민 아파트들이 이제 6억에서 9억이 안 되는 구간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제 이 7월에 들어가는 대출의 금융규제로 인해서 아마 그 이전에 매수를 진행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5월달, 6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집값이 올 하반기에 좀 뜨겁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5월, 6월달이 금융규제까지 강화되기 이전에 이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여러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규제들 보면은 기한을 정해놓으면은 그 기한 이전에 미리 이 수요 심리를 자극해서 거래를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사례를 들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6일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불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번에도 이 금융권의 이 레버리지를 한도를 지금 현행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7월 이후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하려는 수요의 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의 수요자들도 움직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내 집 마련해서 거주하려는 수요자의 심리도 자극하겠지만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용대출이 줄어듭니다. 정확하게는 신용대출 기간이 반으로 축소가 되는 것인데, 이 만기가 7월 전까지만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아마 폭증할 거라고 좀 봅니다. 6월 이전에. 이 마지막으로 만기 10년짜리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다. 기간이 짧게 되면은 굉장히 아쉽거든요. 자, 그래서 만기 10년이 7월부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7월부터 7년, 그리고 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반이 축소가 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거나 아니면 예금담보대출, 보험대출, 소액대출, 이런 거는 DSR 적용에서 빠집니다.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담대나 뭐 이런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생활과 밀접한 것들, 이런 것들은 DSR 적용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보험대출이 제가 봤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급증하지 않을까. 이걸 막으면 저게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풍선 효과가 또 이런 금융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저소득자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득 분위기가 높으신 분들이나 이미 고급 주택이나 뭐 중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서울이나 고가주택 금융규제가 강화된 지가 오래죠. 이전에 우리가 19년 12월에 그때 이제 금융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 집 마련을 이제 해볼까는 여유 자본이 좀 부족한 이런 중소 가구들이 7월 이후부터는 주택 구매할 수 있는 그레이드 자체가 낮아지니까 가장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이 사다리가 걷어차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야 뭐 40% 적용이지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DTI 50%거든요. 50%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시기에 집값이 좀 빠질 걸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이런 대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6월을 넘기게 되면은 이 타격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필요한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그 수요들이 노리는 가능한 그런 주택들의 그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상 7월 이전에는 내 집 마련을 지금 현행으로 적용받고 레버리지를 쓰고 최선의 주택을 매수를 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 올 하반기와 그리고 22년 넘어가는 이 모든 구간들을 생각했을 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6억 초과시 필요한 돈 7월 이후에 증가한다. 같은 주택을 사더라도. 자, 그래서 이 7월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6억이 이제 수도권의 새로운 기준 라인이 될 겁니다. 예.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 활용도 측면에서 이제 6억까지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근접한 주택들, 매매가의 주택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에서 4억 정도, 예, 이 이상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입지나 내용연수 측면에서 좀 상위 주택들이죠. 요런 지역들이 좀 가격대가 6억 근접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방안 발표를 보면은 6억 초과 주택 금융규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10억, 9억 구간이 있었듯이 이제 6억까지로 빗장이 쳐진 거예요. 예. 레버리지 활용도 자체가 점차적으로 축소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규제 또 나온다 얘기 나올 때 이제 6억으로 규제 나오는 거 아니야?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자, 우리가 이전을 다 봤죠? 이 19년 12월 달에 이 발표를 했죠. 15억, 9억 이게 나왔으니까 그때 이후에 지금 1년 반이 안 걸렸어요. 1년 반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9억, 10억대 아파트가 지금 15억 근접까지 왔습니다. 예. 1년 반이 안 걸려서. 예, 그리고 5억대, 6억대 정도 됐던 아파트들이 지금 9억 근접까지 1년 반이 안 걸렸고요. 자, 그러면 7월 이후에 6억 밑에 있는 대략적으로 한 4억대에서 5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저는 주 타겟으로 보는데 이 아파트들이 6억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전에는 1년 반이었지만 저는 6개월, 뭐 1년 정도면 충분히 또 근접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금액대가 낮고 투자자 유입까지 있으니까 뭐 가격 레이팅 되는 게 비율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씩 올라가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6억 근접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떠냐? 그럼 이제 7월까지 이 라인, 데드라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요자 참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7월 이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물결을 보시고 지금 타이밍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남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늦게 되면은 또 후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거죠. 수도권에도 7월 이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갔을 때 6억 이하, 지금의 6억 이하의 아파트 중 괜찮은 아파트들이 그래도 있죠. 아직은 수도권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다 6억 위로 말아져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6억 이하 시가 마를 거다라고 제가 좀 강하게 썼는데, 자, 일단은 지금 한 4억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억 전후에 입지가 그나마 괜찮고 거주벨트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또 내역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서 중반 정도 입주 아파트, 그런 저가 아파트 4억대 이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딱 봤을 때 쫙 나오잖아요. 수도권에 검색만 요즘에 하면은 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해놓고 그 중에 교통 호재가 있는 외곽 지역들을 생각을 하셔서 면밀히 살펴서 진입을 하시면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기회가 될 때 하는 것이 언제나 답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 이 가파르게 또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억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은 10년을 놓친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동소득, 사업소득 올려서 가는 것보다는 같이 자본소득까지 함께 결합을 해서 가야 빨리 가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금융규제가 막히면은 이제는 해당 똑같은 그레이드의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용대출도 이제 만기가 줄어들고 금액도 대폭 축소되고 이래버리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무색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자산 성장, 레버리지가 끊기게 되면요, 자산 성장에, 자산 형성에 엄청난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줄여주는 게 레버리지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자칫 날아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관리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강하게 지금 가계부채 속도가 이번에 7%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4%대로 낮춘다고 지금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우리가 예전처럼 뭐 IMF 생각하시고 아직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도 점차적으로 글로벌화돼서 이 어느 한 나라가 망하고 어떤 한 나라가 잘 된다기보다는 다 결속이 아주 끈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기가 이전처럼 오기는 어렵다. 드라마틱하게 오면서 뭐 기회를 잡고 유한이 나오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게 느끼면서 아직도 자본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매수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돈이 부족해서 레버리지를 못 쓰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또 원래는 뭐 2014년에 내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 많죠. 14년에는 강남 아파트 뭐 2억이면 전세 끼고 샀는데 뭐 어쩌네 하면서 할 걸 되잖아요. 또 그런 걸 반복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이 집을 사는 거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산다기보다는 물론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부를 갖기 위해서는 자산으로 자산을 더 팽창시켜야 됩니다. 예,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늘려가면서 이 자산을 늘려야 자본소득으로 화폐 가치를 해칭하면서 남보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으는 방법은 집으로 집을 사는 거지 여러분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항상 내가 돈이 없지 남이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남이 돈 모으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 속도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테크에 눈을 뜨는 겁니다.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나보다 더 많이 빨리 버는 분들이 결국 내 자산으로 번 그 속도, 시간을 나에게 갖다 바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눈을 뜨셔야만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책에도 뭐 여러 번 걸쳐서 나왔던 내용인데, 자,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29일날 발표해서 바로 제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다른 컨텐츠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지금 일요일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더 싸질까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것이 더 나은 상책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놀란부동산 가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블로그 하고 있죠. 블로그 보시면 여러 가지 분양 정보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으니까 여기 이 상단에 블로그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입 버튼 보이시죠? 가입 버튼 누르면 멤버십 가입 되시면서 전용 영상 바로 오픈되니까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